안녕하세요 여러분, 권화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평형 꽃다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평형 꽃다발이란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배웠듯이 편편한 형태를 말을 합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예, 기린초입니다. 기린초. 요거는 유칼립투스인데 폴리 유칼립투스입니다. 폴리 유칼립투스, 조금 형태가 큰 거죠. 자, 거베라 있습니다. 거베라. 리시안샤스입니다. 리시안샤스. 그 다음에 이반개죠. 이반개. 그리고 조입니다. 조. 요거는 노끈이죠. 자, 그러면 도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정면들을 보니까 바인딩 포인트로부터 빗살무늬처럼 방사로 퍼져가면서 형태 외형을 보면 둥글게 되어 있죠. 둥글게 되어 있고 밑변이 90도로 다 편편한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수평형을 만들기 위해서 토대를 라인을 뭘로 할 거냐면 속박이도 같이 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이거는 기린초인데 기린초를 가지고 다시 이것을 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주시고요. 양쪽으로 역시 또 똑같죠. 하는 방법은 항상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이런 식으로 중심 양쪽 라인 그것을 수평으로 놓으시고요.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기린초가 왜 좋으냐면 기린초는 꽃의 그 컬러도 노란색을 띠고 있지만 잎맥 자체가 이렇게 부드럽게 여러 갈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채우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꽃다발을 했을 때 밑소재처럼 하면서 꽃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형태를 잘 유지하는데 좋은 소재죠. 자, 그래서 먼저 요거로다가 수평형 형태의 기본 라인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 폴리 유칼립투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라인을 보충하면서 색상을 한번 더 보완해 보겠습니다. 자, 이 폴리 유칼립투스는 유칼립투스도 어떤 종류도 마찬가지죠. 카네이션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어떤 그 꽃 종류 화재마다 종류가 많지만 유칼립투스도 굉장히 생긴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소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면이 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분지가 많이 돼서 면 형성이 있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 파티 장식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형태를 좀 더 보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그 활령에 대해서 배웠는데 활령하고의 어떤 차이점은 활령은 조금 더 아치식으로 끌어당긴다는 뜻이고요. 수평형은 그냥 편편하게 유지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형 형태는 단면도에 따라서 무슨 타원형도 있겠고 사각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특별히 그것을 제시하면 그 형태를 내지만 그냥 일반적인 수평형을 하면 약간 타원형으로 하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평형 형태는 일단은 밑면이 90도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 기본형이기 때문에 편편하게 유지되도록 이제 형태를 잡아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조금 제가 자르면서 하는데 왜냐면 이제 지금 배열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하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이제 물론 개인에 따라서 길이를 적당하게 너무 길이면 좀 자르면서 배치하시는 게 힘들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역시 그 거베라로 중심꽃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포인트부터 들어가죠. 중심부터 해서 꽃을 들어갈 때 보면 계속 같이 지금 소재는 조금 다르지만 형태에 따라서 바인딩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중심꽃 넣고 하는 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외관으로 이제 그 라인선 형태에 따라서
예, 둥글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수평형이기 때문에 옆으로 길게 라인을 잡을 경우도 있고 예, 같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가 안 벗겨졌네요. 거베라 쓰실 때 그 꽃다발을 할 때는요, 줄기를 이제 물론 비닐 커버는 다 벗기는데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 꽃에는 심이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철심이 박혀져 있고 프로렐 테이프로 감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이제 떼면 좋지요. 떼는데 좀 꽃다발을 하다 보면은 그게 부러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가려지니까 그냥 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좀 더 수평형에 가깝게 해 놓으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리시안 샷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넣을 때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보통 배열을 하게 되는데요. 반대인 사람도 많아요. 근데 물론 습관에 따라서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줄기를 돌릴 때는 뿌려지듯이 가지만 반대쪽으로 하면 자기 옷 쪽으로 가슴 쪽으로 꽃이 줄기가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이 오래돼서 습관화되지 않았다면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이 이제 여러 그 꽃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습관이 처음에 어떻게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나이프를 어떻게 꽃을 자르느냐 아니면 가위질을 어떻게 하느냐도 사실은 평생을 좌우하거든요. 한번 배웠던 것이. 그래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꽃을 처음에 어떻게 배우느냐가 여러분들한테 그 일생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해서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배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기법을 숙지하시고 표현하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커 나가는 데나 훌륭한 플로리스트가 되는데 하나의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배우셔야 되겠죠? 처음부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 이렇게 리시안 샤스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볼륨감도 있어지고요. 예뻐졌네요. 자, 다음에는 이제 입안개를 한번 또 넣어보죠. 입안개 같은 경우는 효과죠. 그렇게 형태가 색상이나 이런 것이 강해서 자기의 그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완의 안개 같은 역할이죠. 지금 있는 그런 컬러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주고 좀 더 생동감 있게 해주고 보완해주고 이런 역할이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꽃다발에는 주로 안개를 썼었죠. 하얀색 안개를 썼는데 요즘에 시대적으로 많이 변해서 그런지 흰 안개를 잘 안 씁니다. 꽃집 같은 데서도.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시험 소재도 아직은 안개를 우리가 하얗게 그 꽃 장미에다가 썼던 그런 안개는 아직 안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색상적으로 오래 가고 어디나 이렇게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입안개를 쓰지 않을까. 그리고 유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만의 어떤 트렌드 같은 것 때문에 누구라도 좋아하더라고요. 이 입안개를. 자, 그래서 가운데 같은 데도 지금 물론 기린차가 필러의 역할을 해주죠. 기린초의 노란색이 그런 역할을 해주지만 거기에 다시 이렇게 브라운 계통의 입안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색상도 보완해주고 질감도 더 예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소재로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핸드타이드 부케는 일반적인 꽃다발보다는 조금 소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예뻐요. 형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를 한번 써볼 텐데, 조를 보시면 조가 이제 풋조거든요. 사실은 아직 여물기 전인데 꽃 소재로 많이 쓰입니다. 화재로 쓰이는데 지금 이것은 물이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이거 물감 색소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여름이 아닌 그 이제 여름 끝자락에는 이제 아직 그 단풍이 들기 전인데 그럴 때는 이렇게 색상을 입혀가지고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이
오렌지 계통의 거베라 색깔과 아주 잘 어울려서 제가 이제 색감을 조금 칠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마른 소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색을 칠해서 건조화시켜서 써도 아주 예쁜 소재죠. 자, 외관이 조금 더 살아나죠? 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훨씬 더 세련돼 보인다고 할까요? 예, 그리고 한층 어떤 가을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색상입니다. 물론 가운데 들어가도 되는데요. 저는 외관으로 라인 쪽으로다가 형태 보완을 위해서 좀 더 넣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남은 그 폴리 유칼립투스를 가지고 밑소재를 쓰면서 여기를 커버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시간 관계상 다 이제 마무리까지 해봤는데요. 아주 묶음 처리까지 다 했습니다. 끈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 합격 포인트 또 말씀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했던 그 활령이랑 이 수평형이랑 해놓고 보니까 좀 비슷한데 무엇이 차이가 났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넓게 보면 그것도 수평형입니다. 활령도 수평형의 일종이지만 활이라는 것은 좀 더 아치 형태로 끌어당기듯이 이렇게 좀 라인 자체가 여기에서 곡선으로 떨어지죠. 이 밑선이 곡선으로 떨어지며 이렇게 위에가 이제 원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원을 이루고 있으면서 활처럼 마치 활을 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평형이라는 것은 여기가 90도로 있으면서 그냥 편편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평형하고 활령의 차이점은 곡선과 수평의 차이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고, 물론 활령 자체 그 자체도 수평형의 일종은 일종이겠죠. 왜냐하면 낮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주의하셔서 하시고요. 수평형을 하되 수평형 꽃꽂이에 뭐 예를 들면 타원형으로 해라, 그 평면도가 사각형으로 하라 그러면 거기를 맞춰야 되지만 보통적으로 그냥 수평형을 하라 그러면 이렇게 편편하게 타원형으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공부하셨습니까?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